전편에서 공민왕과 신돈이 전민추정도감을 설치하여 토지와 노비제도 개혁에 들어갔습니다. 전민변정도감이라고도 하는데 용어만 다를 뿐 같은 기관입니다. 실무 책임자는 이인임과 이춘부였습니다. 이춘부는 신돈이 개혁을 추진하려고 발탁한 인물로 홍건적 침입 때 1등 공신에 오른 바 있었습니다. 조치가 발표되니까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많은 천민과 노비가 신돈에게 직접 찾아가 양인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신돈이 이들의 청을 거의 다 들어주었습니다. 전편에서 보았듯 하나같이 모두 양인으로 삼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돈의 인기가 날로 치솟았습니다. 조선의 학자들이 비아냥거리기는 했지만 신돈들어 성인이라고 하는 기록까지 남겼습니다. 토지개혁과 노비개혁이야말로 정말이지 개혁다운 개혁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실질적인 개혁을 공민왕과 신돈이 실시한 것입니다. 기득권층의 땅을 빼앗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기득권층의 노비를 양인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공민왕 말고 언제 이러한 개혁의 예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 짧은 기록 말고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 토지 개혁을 모태로 삼아 조선 건국 세력이 훗날 과전법을 탄생시킵니다. 그러나 조선의 학자들이 이 개혁에 대해 어떤 역사적인 의미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짧은 기록을 남기면서도 비꼬았습니다. 전편에서 보았습니다만 신돈이 자신의 인기를 끌어올리려고 그렇게 했다. 또 그 과정에서 여자들을 밝혔다. 이런 식으로 써놓았습니다. 성인이 나타났다는 말도 주인을 배반한 노비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렇게 했다고 부정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실제는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도 조선의 학자들은 주인을 배반했다고 표현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기록이라도 많기만 하면 됩니다. 나쁘게 표현해 놓아도 실제 상황을 대략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록마저 없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결론으로 따지면 신돈의 개혁은 실패로 끝납니다. 공민왕이 그와 끝까지 가지 않고 중도에서 제거합니다. 신돈이 제거되고 나서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득권층이 가만히 있지 않고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또 빼앗기 시작하는 것이죠. 신돈은 지금부터 5년 후에 제거됩니다. 5년이면 요즘의 대통령 임기와 같습니다. 그동안 토지와 노비 개혁과 관련해 여러 상황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 조선의 학자들이 자세하게 내막을 써놓은 게 없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또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문제는 신돈의 개혁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불완전성을 품고 있습니다. 불완전하게 시작했으니 실패하고 말 운명도 품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인임이나 이춘부 등도 기득권층에 속합니다. 따지고 보면 그들도 개혁의 대상인데 거꾸로 그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만 그랬겠습니까? 그들 말고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 기득권층을 완전히 뒤엎고 실시한 개혁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실패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었을 겁니다. 고려 중기에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키고 나서 문신들을 죄다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국가가 운영되지 않으니까요. 어쨌거나 추측하자면 처음에는 개혁 세력의 기세에 눌려 기득권층도 고분고분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했을 겁니다. 가진 사람일수록 잃는 것을 더욱 싫어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신돈이 토지와 노비 제도를 개혁한다면서 전 고려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을 때
공민왕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신돈과 시간을 맞추어 떠들썩하게 일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신돈과는 반대로 나갔습니다. 공민왕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켜 백성들을 고달프게 했습니다. 5월에 정릉공사와 영전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 8년 후에 암살될 때까지 공민왕은 이 공사를 끌고 갑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작년에 노국 공주를 정릉에 매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릉공사를 한다는 말은 그 주변의 부속시설을 공사한다는 뜻입니다. 공주의 초상화를 보관하는 영전공사의 터는 송악산 기슭의 왕륜사 동남쪽에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이 좋아 공사지 요즘처럼 현대적인 장비가 갖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사람의 노동력으로 해야 합니다. 기껏해야 물자를 나를 때 소의 도움을 받는 게 고작입니다. 8년 동안 수많은 백성과 소가 다치거나 죽었습니다. 기록을 2개 올립니다. 수백 명이 나무 하나를 끄는데 오히려 앞으로 나가지 못하자 인부들이 힘을 모아내는 어기여차하는 소리가 천지에 울렸으며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다. 죽은 소가 길에 잇따라 있었다. 이때에 영전, 정릉의 공사를 크게 일으켰으므로 모든 관청이 맡은 바의 토목공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창고는 비어버리고 수기도 허약해졌다. 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심지어 훈련시킬 병사들도 없고 지급할 수 있는 갑옷도 없었으므로 모든 부대가 눈물만을 흘리며 적을 바라볼 뿐 감히 나아가지 못하였다. 제가 일일이 다 쓰지 않아서 그렇지 왜구들의 습격 기록은 수시로 나타납니다. 왜구를 보고도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공민왕은 정릉과 영전공사에 국력을 쏟아부으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고려가 망할 때까지 정궁을 복원하지 못한 이유가 무리한 토목공사 탓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공민왕이 실성한 것일까요? 그런데 공민왕이 10월에 새 왕비를 맞이합니다. 궁의 안주인이 비어 있으므로 다시 뽑아야 합니다. 한꺼번에 2 여자를 뽑았는데 공민왕은 직접 신붓감을 심사까지 했습니다. 12월에 2 여자를 정식으로 왕비에 책봉합니다. 각각 익비와 정비로 불립니다. 실성한 사람이 왕비를 직접 심사까지 할 리 없습니다. 공민왕은 노국공주가 죽었다고 실성하지도 않았고 의지를 상실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돈을 통해 개혁다운 개혁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아내의 추모공사에도 열성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2명의 새 아내도 얻습니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일까요?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가 있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개혁 정치를 펼치려고 하면 기득권층에서 나오게 될 격렬한 저항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한 저항을 억눌러 가면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는 악역은 모두 신돈에게 떠넘겨 놓습니다. 공민왕 자신은 힘없는 백성들만 닥달합니다.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고 영전공사에 매달렸다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는 될 겁니다. 하지만 권위를 높이려면 정궁부터 지을 생각을 해야 더 적합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랑하는 아내의 영혼을 달래려고 공민왕이 추모공사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면서까지 무리하게 공사를 벌인 이면에는 비껴가기 전략이 숨어 있었다고 추측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개혁을 펼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피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손에는 피를 묻히고 싶지 않은 게 공민왕의 속내였다는 겁니다.
대리인인 신돈을 통해 마음껏 칼을 휘두르면서도 그는 딴전을 피웠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개혁의 추진 과정에서 자신에게 쏟아지게 될 비난과 저항을 비켜갈 수 있습니다. 즉, 공민왕은 진짜로 하고 싶은 개혁을 신돈에게 맡겨놓고 자신은 다른 일에 매달려 있는 채 딴전을 피웁니다. 한마디로 그림자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호성과 신음이 동시에 터져나온 한 해였습니다. 한쪽에서는 개혁으로 열렬한 환호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토목공사로 고통에 겨운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1366년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